독도가 우리 땅이냐 일본 땅이냐 논쟁과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라는 논쟁이 비슷한 이유.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땅이라 생각하지요. 이는 한국과 일본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치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신천지인의 입장과 기성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듯이 말이죠. 신천지인들과 기성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관점의 차이이다 보니 서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든 한국 땅이든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하듯이 신천지가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저 관점의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의 차이일 것 같으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생각해보다가 EBS에서 독도 문제를 다뤘던 오마이스쿨의 대표 인문학 강사 최진기님의 강의에서 힌트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5년 무주지였던 것을 점령하여 우리 어민들이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무주지 점령을 한 건 우리 일본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네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일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박하십시오.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이 되셨고 성경대로 오신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이니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 시점이라 하며 그 성취를 다른 말로 실상이라고 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취된 실상이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예언으로만 놔둘 것인가? 당연히 예언은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취된 실체를 말하는 곳이 신천지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반박하기 힘들죠. 왜냐면 신천지인들의 그들의 논리가 일면 수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분명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임을 알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걸 하나하나 반박하자니 갈 길이 너무 멀고 서로 다른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그것을 관점의 차이로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변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의 문제처럼 어떻게든 답이 나와야 하는 문제이지 관점의 차이로만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나 진리를 추구하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왔다고 홍보하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까지 우리는 자명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왜 표정이 약간 변하셨어요? 이제 일본 땅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무주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해서 초창기 논쟁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대상고치도 보면 일본 너네 스스로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울릉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색깔로 칠했으니까 일본 니네도 인정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도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지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가 옛날에 그린 지도인데 이건 뭐냐면 그린 지도인데 보면은 이게 독도거든요. 근데 독도는 원래 울릉도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다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니네 독도 몰랐던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울릉도 옆에다 섬 그려놨는데 이거 독도 아니야. 이거 죽도야. 울릉도 옆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걸 그린 걸 갖고 독도라고 우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 주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고지도를 더 열심히 찾아야 되나요? 물론 하셔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오래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는 지도가 일본한테 나오면 어떡하죠? 일본은 대동여지도보다 50년 앞서 일본 전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측을 해서.
김정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독도라는 땅을 울릉도에 살던 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건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 뿐이지. 사람이 안 살 뿐이지 무주지가 아니었고 우리가 있었다는 건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지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닌 것인가. 자. 기성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가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지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실상이 성경대로 응했다고 말하고 있는 신천지가 정통이고 기성교회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는 신천지처럼 성취된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천지인 그들 입장에서는 성취된 실상이 있는 본인들의 교리가 한 차원 더 높다 생각하는 것이고 기성교회 교리는 수준이 낮다 생각하기에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의 실상이 성경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논쟁이 펼쳐집니다. 성취된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실상의 인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오래된 고지도를 찾아 서로 반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한번 반박해 보실래요? 네? 네, 오케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만들어놓은 문서 중에 또 다케시마 죽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표기한 문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제가 오늘은 일본 편에서 일부는 서볼게요. 자, 우리 일본 문서 중에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었던 문서는 9개가 나오고 이건 하나가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정부가 만든 거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만든 거면 어떡할래요? 공식적인 기록을 따지면 일본은 이미 근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기적으로 맞서죠? 실제로 1905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 판람을 만들어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떡하냐? 우리는 신천지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대해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구들을 찾고 그에 따른 논리 대결을 합니다만 기성교인의 입장이 아닌 신천지인 입장에서 얘기해본다면 기성교회를 대변하는 성구가 1개 나왔고 신천지를 대변하는 성구가 10개 나왔다고 한다면 어찌할까요? 독도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고문서를 찾고 그에 따른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일본 나름대로 그에 따른 고문서를 찾고 그에 맞게 반박을 하듯이 신천지 또한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 성경을 찾고 그에 맞게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이후 이어지는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판단이 안 설 때는 이걸 보라고 말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식민 지배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식민 지배가 끝났을 때 당연히 그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박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반박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다도 오래된 고지도를 찾아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가장 고지도를 찾아내는 작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모든 게 논박이 당했죠. 친구가 제 한 말에 대해서 논박 다 했죠. 그 다음에 찾아낸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성 문제. 식민 지배기가 나왔죠. 자, 아까 보시면 연도가 2개가 나옵니다. 1905년이라는 건 러일 전쟁과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쫓아가 봅시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일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문명이 개화되고 근대적 의식을 갖추고, 근데 그 다음에도 전쟁을 일으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가 뭐 루이 14세 때 전쟁에서 얻은 땅, 그거 다 프랑스 땅 맞죠? 하지만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그거 프랑스 땅이에요? 알제리 프랑스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프랑스 애들이? 아니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단 한 번도 알사스와 로랭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류 문명의 보편사적 관점에서 자기 땅이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무주지 점령했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분명한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이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릉도와 독도와 일본을 엮게 되는 케이블선을 놓고 연결하는 군 독도는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신천지인들 그리고 기성교인들,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인 반박 성구를 찾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도 신천지 나름대로 성경을 들어서 자기들이 사이비 이단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서로를 이해 못한다 생각하고 마음문을 닫기도 합니다. 신천지인들 그리고 기성교인들, 우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천지의 출생의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1966년 3월 14일에 창립한 장막성전의 7사자가 성신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성신을 배도한 것이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된 장막성전이 이방 바벨론의 7머리 10뿔에게 멸망당했던 것이니 먼저 그 멸망당한 나라의 본 자손, 즉 장막성전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케 하기 위해 나팔을 분 것이며 나팔을 불어도 장막성전 백성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 길로 나서서 그 언약과 배도와 멸망을 당한 실상을 증거 삼아 온 세계에 나팔을 불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체계적인 스토리이고 이 체계적인 스토리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 신이 개입한 것이고 사람이 아닌 신이 개입한 것이니 신의 역사가 아니냐라는 신천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의 역사이니 조금 무언가 어색한 게 있고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엔 다 완성되어질 것이고 완벽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신천지의 누군가에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의 출생이 처음부터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소설이면 그 과정이 아무리 체계적이다 할지라도 소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도 멸망구원으로 이어지는 신천지의 교리 시작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신천지인들 누구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언약이 비성경적이라면 당연히 배도 멸망구원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시작부터 성신과 언약한 것이 아닌데 신천지가 성경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어지는 영상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뺏어 왔어요. 근데 물건 딱 보는데 보니까 CCTV 보니까 물건이 이만큼은 확실히 얘한테 뺏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건 CCTV에 안 찍힌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 물건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우기는 거죠. 이거 얘 물건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처음 봤는데 오늘 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문서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발견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네가 독도를 갖다가 무주지 점령 논거에 세워? 자, 명확한 건 뭐야? 너는 여전히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노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라인이 없었으면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한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자, 일본엔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로 느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일본 애들이 독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돌려주지 않아야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난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정신들 데려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되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독도 문제의 본질입니다. 고지도도 중요하지만, 땅에 가까우냐도 중요하지만, 노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일본 제국주의예요. 역사성의 문제예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문제예요. 러일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가해자임을 부인정하라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이 주장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요? 신천지인들, 지금의 신천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처음부터 사기이니깐요. 원래부터 있었던 비유의 말씀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비유 해석을 선배교주들에게 전수받아 니넨 이런 것도 모르지라고 주장한다 해도 아무도 주장하지 않고 있었던 계시록에 성취된 구라 실상을 가지고 니넨 이런 것도 모르지 주장한다 해도 신천지인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천지는 처음부터 사기이고 처음부터 구라이기 때문입니다. 소설로 시작이 되었는데 팩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독자의 재미를 위해서 처음부터 허구로 만들어진 소설일 뿐이니깐요. 신천지가 체계적이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신이 개입한 것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이미 원칙 혼동이 오류에 빠진 것이죠. 체계적인 것과 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소설인 신천지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시고, 신천지인들, 시작이 소설이 아니라면 왜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신천지에서 벗어나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